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CCIV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 스펙주들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팍팍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서로 못 팔아서 난리가 났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방어가 잘 된다라는 것은 지금 안 팔고 있는 것입니다. 물량이 서서히 잠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일 거래 대비 공매도 비율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볼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개미들은 도대체 왜 CCIV 주식을 헤지 펀드 공매도 세력들한테 안 넘기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햄버거 형들은 왜 이거 주식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금 팍팍 못 오르고 있는데 넘기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루시드 강성 주주로 이제 포지션을 바꾸고 계시는 루크라는 분께서 테슬라 대신 루시드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은 루시드로 옮겨 타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루시드가 어쨌든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포지션을 가져갈 그러한 포텐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엔지니어링 결국에는 기술력인데, 물론 지금 테슬라, 루시드 전기차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비교를 하자면 테슬라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루시드가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루시드가 이게 전기차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테슬라한테 절대적으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어떤 차량 브랜드도 1억이 넘는 차량이랑 뭐 2만 불 차량이랑 이렇게 저가 라인, 고가 라인을 동시에 성공시킨 브랜드는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벤츠가 됐든 BMW 같이 아예 럭셔리 포지션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토요타, 혼다 같이 저가형 대량 생산 포지션을 가져가든가,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너무 다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다 하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CCIV 루시드 모터스가 강력한 포지션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CCIV 주식 박앤셀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루시드 시가총액 37빌리언이고 테슬라는 지금 시총이 많이 떨어져서 600빌리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루시드랑 테슬라랑 비교를 하면서 테슬라 뭐 기가팩토리도 있고 차량 판매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루시드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도대체 몇 배가 높은 것입니까? 결국 우리 투자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전기차가 살아남을 것이냐는 것입니까? 결국 살아남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자체 기술력, 자체 공장, 그 다음에 빵빵한 자금력이 가지고 이거 세 개가 충족되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데, 그 충족되는 기업 리스트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진 기업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루시드 모터스가 성공을 거두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업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루시드의 경쟁 우위를 가지는 기술력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루시드의 빅픽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력 부분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기술력의 핵심은 배터리 효율성입니다. 배터리 효율성을 가지고 거기서 배터리 패키징, 모터, 인버터, 차징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인하우스로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갖춰진 이런 기업, 여러분들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전기차 세상에서 살아남을 기업 리스트 중에서 누가 가장 그 크나큰 성장 포텐셜, 그 로켓 쏘고 올라갈 주가의 그 엄청나게 상승성, 그걸 기대하는 그 기업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 기업이 루시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전기차 거리는 것일까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EV 섹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지금 세계 정부 기관들, 정치인들, 어쨌든 이 흐름, 전기차로 바뀌는 흐름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토요타, GM, 혼다, 폭스바겐 등 기존 내연 기관차들 역시나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위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첫 전기차 시대를 연 기업은 어쨌든 테슬라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 두 개를 보시면 루시드와 차지 포인트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주행거리, 충전 속도, 충전소 인프라가 해결이 되면서 내연기관차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연기관차 굿바이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30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차는 그냥 굿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선진국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후진국이라든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사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깔릴 것이고 이 모든 미래를 보고 결국에는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EV가 미래라는 것, 어쨌든 EV가 우리들의 퓨처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CCIV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마치 조용히 길을 모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에서도 이제 루시드 에어 차량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시드의 스튜디오는 이렇게 조금씩 계획대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 2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루시드 주식을 판다, 패닉셀 한다, 공매도 세력들한테 넘겨준다,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가 정말로 루시드한테 대박인 시점인 것입니다. 3분기 때 자율주행도 공개하고 티커도 바뀌고 그 다음에 차량 딜리버리도 나오고 공장 그 다음에 파이널 EPA 그 다음에 크래시 테스트 AMP2 어나운스먼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3분기에 지금 엄청난 호재들이 몰려있는데 지금 패닉셀을 갈긴다? 어리석기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이프 물량 풀리는 거 락업 해제 9월 1일 이거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락업 풀리는 거 락업 해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이렇게 락업 거리면서 락업만 나오면 무슨 회사가 망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율주행 ADAS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ADAS고 지금 AD는 아직까지 수많은 시간이 남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ADAS는 특이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ADAS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되고 특이점을 몰고 오는 기술력은 AD라고 볼 수 있고 AD 부분은 지금 가까운 미래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의 ADAS는 이번 연도 여름에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2단계에서 2.5단계를 발표를 할 것이고 향후 OTA로 3단계까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다 부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SEC 파일링에 라이다 이제 업체 이제 공급받는 거 보면 프랑스의 발레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발레오 라이다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모빌아이 거를 썼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거를 쓰는지 누굴 걸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조금 더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약간 부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7빌리언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량 딜리버리가 되고 리뷰가 나오고 얼마만큼 점프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어쨌든 기존 럭셔리 개념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루시드에서 말하는 포스트 럭셔리가 과연 시장에 먹힐지 안 먹힐지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시드에서 주장하는 포스트 럭셔리는 모든 것은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럭셔리 차량이라고 해도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실용성과 럭셔리를 함께 따지는 포스트 럭셔리 시대가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의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의 자연을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연을 담은 안락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의 럭셔리의 그 이미지도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까? 자, 어쨌든 말입니다. 루시드가 안전한 베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스트 베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까? 곧 있으면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합병이 됐을 때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루시드의 경영진 여러분들 한번 보셨냐라는 것입니까? 어쨌든 합병이 되고 차량이 딜리버리가 되고 이번 연도에 어떠한 주가를 형성을 할지, 5년 뒤에 어떠한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줄지 한번 도키도키하게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